직무가 배제됐을 뿐이지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현안이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부분이 있는 거죠. 직무가 배제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보수,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되는 곳들에 출연을 해서는 사법부를 비판합니다. 좌파 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수 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초점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는 사실이 더 초점이 되고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초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인신모독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아까 보셨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혈세로 연봉을 1억 4천만 원씩이나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대한민국 세력, 박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에는 조그만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동행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준석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중인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 전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장까지? 네. 요번에는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악수를 했네요. 네, 항상 악수를 하니 안 하니 약간 요런 문제, 인사하니 안 하니 요걸 항상 좀 약간 씨름 아닌 씨름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디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석해라. 아니 탄핵당했는데 무슨 지금 출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다가 오후 2시까지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합니다. 했더니 오후 3시쯤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탄핵이어서 나와서 무슨 업무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직무가 배제됐다고 해서 증인의 지위를 아예 못 갖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선 즉각적으로 그럼 직무 배제돼서 당신은 월급 안 타고 있냐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는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가 배제됐을 뿐이지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현안이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부분이 있는 거죠. 직무가 배제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보수,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되는 곳들에 출연을 해서는 사법부를 비판합니다. 좌파 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못 나올 사유가 있으면 못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 국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곳에서 좀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민주당에서도 과하다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존중이 너무 없는 또 이 여권의 인사들의 태도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아니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고 굳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 이것 자체가 국회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 변호사님. 네, 지금 동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령들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네. 동행명령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국회 모욕의 죄가 돼요. 그래서 벌금형이 아예
아예 없고 5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이것은 세네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대해서 어떤 존중의 의미로서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만 굉장히 형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이러한 상황은 검찰에서 2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 첫날부터 동행명령장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법이 강하게 규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너무 야당에서 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본인들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상 업무를 이틀밖에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명이 되고 바로 다음 날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실상 지금 이상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진수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뭐 이틀 동안 있었던 일만을 물어보는 것인지 네. 최근에 뭐 언론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말한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과연 업무와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인지도 좀 저는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진수 위원장을 출석시키도록 한 것은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 동행명령장 발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왔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진수 위원장한테 무엇을 물어봤는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닙니까? 그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 부끄러움 없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참 거라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진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왜 나를 탄핵해서 내가 방통위를 개혁하고 더 좋게 만들려는 걸 막았어요. 약간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에 대한 확인도 있지만요. 네.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확인도 있는 것입니다. 음. 이분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와 품성과 인격을 갖췄는가.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을 만한 태도와 품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최근에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도 보수도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은 보수의 선봉에 서겠다. 방통위원장이 무슨 자리죠? 최소한 공정한 척, 독립성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척만 된-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네. 척이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 내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공직 자리에 가면 마음은 나는 우파의 전사가 되겠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업무를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노골적으로 내가 왜? MBC는 민주노총의 그런 좌파 언론이고 나는 보수의 어떤 전사가 돼서 나는 싸울 것이다. 거의 뭐 좌파 척결하는 방통위원장이 되겠다. 이게 공직자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감장에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이 정권의 수준이 이런 거구나. 국가가 정한 시스템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것도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불러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도리도리 하고 계시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 말씀 해보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러내서 이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네. 이게 굉장히 동행명령장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초점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는 사실이 더 초점이 되고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초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인신모독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아까 보셨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분도 무슨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증인이라고 불러내서 저렇게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라는 그것들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부할 수 있지만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걸맞는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걸 홍보하는 그리고 과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또 국회의 일종의 어떤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그친다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